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새만금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아쉽게 브라질전에서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조금 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후반전에 그 마지막 한 골로 인해서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게 중요한데요. 재테크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안 된다고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그곳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주 종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열심히 정보를 파악을 하고 타이밍을 잘 잡는 거, 이게 바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차피 세상은 돌고 돌게 되어 있고 경기도 돌고 사람의 인생도 돌고 돕니다. 국가 경제 그리고 기업 경제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경제 또한 마찬가지로 돌고 도는데요. 너무나도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그 터널은 뚫리게 되어 있고 그 터널 끝에는 광명이 있다,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우리는 또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자산 가치가 좀 버블이 꺼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계시다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자포자기 포기하고 그리고 원금도 까이고 거기에다가 금리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부담되는 이자, 월급을 받아서 모두 다 이자로 내고 나면 생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인고의 계절, 인고의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암울한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희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 힘내시고 자,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꿋꿋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부자들도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한국의 부자들은 있게 마련이고요. 한국의 부자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재테크의 방향성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한국 부자들. 자, 앞으로 주택보다는 빌딩 그리고 토지, 주식은 글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택시장이 좀 꺾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이클이 한번 돌았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부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갑자기 꺾여져 있는 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빌딩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경매도 하지만은 경매물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상가라든지 꼬마 빌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토지는 역시나 항상 우리가 경기가 좋으나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으나 항상 투자일선으로 최고로 꼽는 게 바로 토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개발지 토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토지는 꼭 여러분들의 재테크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반드시 해 놓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금리 급등으로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 부자들은요, 바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그 현금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제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가를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 투자처로 주식의 선호도가 크게 하락한 반면에 금과 채권은 좀 올랐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주택보다는 빌딩, 상가, 토지 쪽으로 더 유명할 것으로 현재 부자는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KB금융그룹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보고서에 정의한 한국 부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통장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10억 원 정도 혹시 보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국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부자는요 2021년도 42만 4천 명으로, 자 2020년도 39만 3천 명 대비 3만 1천 명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의 부자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전체 인구에서 한국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도 0.82%에서 0.06% 상승을 했다. 자, 금융자산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습니까? 0.82%.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상위 랭킹 1% 안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인 겁니다. 자, 2021년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요 2,883조 원인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유 총 금융자산은 4,924조 원 중에서 58.5%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부자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금 금융자산 2,883조 그리고 총 금융자산이 4,923조 원 중에서 58.5%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0.8%가 총 금융자산의 어떻습니까? 58.5%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들 열심히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 부자의 대열에 여러분 또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자가 향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가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 중에서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금리 인상, 부자들도 금리 인상에 대한 왜 그러냐면 자산에다가 자금을 많이 묶어 놓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자산 어떻습니까? 주식 이런 쪽에다가 묶어뒀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꺼지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자, 요즘 최근에서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아무래도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 부자들은 좀 움츠리지 않을까, 좀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나마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마찬가지로 작년에 시작을 했지만 벌써 지금 상당 기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전쟁 또한 마찬가지로 빨리 해소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다시 역동적인 세계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에 대한 인상 또한 마찬가지로 자산 운용에 있어서 위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부자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세금도 조금 많이 완화시켜 주려고 하고 부동산 거래를 숨통을 터주려고 지금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 쪽에서 좀 많이 반대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금도 좀 완화시켜주고 규제도 완화시켜줘서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가 악의 축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집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이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박수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돌고 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부자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예상하고 나름의 어떻습니까? 그 대응 방법을 마련할 투자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항상 리스크를 대비해서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향후에 3년 동안의 자산관리 방법을 보면 한국 부자는 향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처로 예전에는 주거용 부동산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주용 외주택의 43%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거주용 부동산, 영원한 거주용 부동산. 왜냐하면 비사업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조금 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주용 부동산을 놓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빌딩 상가
그다음에 토지 임야 그리고 주식 순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체적인 퍼센티지만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거주용 부동산이 높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수치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해 올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자산 유형별로 차이는 보였다. 보세요.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해에 비해서 7%가 감소했다. 7%가 거주용 부동산은 7% 감소했고, 그다음에 거주용 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망투자처로 경우가 좀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들 거주용 주택 외 주택은 2.2% 소폭 증가했고, 자 여기서 빌딩 상가는 3.5% 그리고 토지 임야는 7.8% 가장 많이 상승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이 순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대치는 토지하고 임야에 대한 어떻습니까? 기대치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부자들은 내년에는 토지 또 이런 어떤 임야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개발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보고서는요. 지난 6일부터 7주 동안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한국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라고 하는 현금자산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앞으로 고민을 하느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를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토지 쪽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새만금, 그리고 지금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몰리고 있는 바로 그 군산이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의 대안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 TV에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재테크에서 먼저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